KF-21 전투기가 30차 비행을 수행한 현재,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의 열강이라 자부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. 특히 공군 분야에서 KUS 무인기와 K-칩 무장을기 등 연이어 최첨단 무기를 공개하며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세계 군사무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정도로 대한민국의 강력한 방산업체들이 매일 수많은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수준은 세계 상위를 넘나듭니다. 작게는 수백억에서 크게는 수천억 단위로 막대한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요. 그중 세계 최강 미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국산 항공기가 따로 있습니다. 이 때문에 한국의 방산무기가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떨칠 예정인데요. 그 주인공은 바로 공국의 결전병기로 진화할 KF-21 전투기의 타이번 버전입니다. KF-21 전투기가 각종 한국산 무기와 연계하면 유럽과 중동을 겨냥해 해외 수출 시장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KF-21이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한국이 아무리 많은 전투기를 팔아봐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대부분의 마켓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F-35 전투기의 판매 실적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발언이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이들이 할 법한 말입니다.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바닥부터 시작해 최첨단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첫 번째로 주목해야만 합니다. 한국의 KF-21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얻는 이득은 그저 돈으로 환산할 만한 것이 아닌데요. 군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 항공인력의 성장과 생산 라인의 유지, 그리고 항공기술의 발전에 전투기 수출 과정은 항공산업의 모든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출 초기에는 F-35 전투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KF-21의 각종 장점과 체계들을 완전히 극대화한다면 오히려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틈새 시장 공략과 성능 개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한데요. 뿐만 아니라 늘어난 생산력으로 항공산업의 확장과 유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고한 기술력과 저렴한 단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. 주요 수출 국가는 KF-21 보유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. 오늘은 CJ 사옥의 등장과 30차 비행이 끝난 직후 한국의 세계 최강 항공국의 기반이 되어줄 KF의 12월 성장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대한민국과 싸우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라. 이 말은 과거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입니다.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P-50 훈련기의 기술적 초석으로 추가적인 기술을 보태 개발된 KF-21 전투기의 성능은 첨단 전자장비를 구비한 보잉의 최신형 F-15 전투기보다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 언론에서 떠돌았는데요.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. 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장비하고 최신 사양으로 개발된 직후 KF-21 전투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추가적인 성능 개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즉, 기존 카탈로그의 예상치보다 훨씬 성능이 올라간 것입니다. 이전까지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저가형 전투기인 F-16로 KF-21 전투기를 세계 수출 시장에서 상대하려 했지만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. F-16V로 개량된 F-16이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. F-16은 분명히 개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F-15K와 같은 타입급 전투기를 보조할 미들급의 저렴한 전투기였습니다.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가격이 급상승해 최근에는 한 대당 100만 200억 규모로 KF-21 전투기의 시세가 보다 비싼 기체가 되어 가난한 국가들은 수입을 꿈도 꿀 수 없는 고가의 첨단 전투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이 때문에 F-16의 판매량 역시 급감하는 추세인데요. 최근 대만에 팔린 F-16의 가격만 봐도 너무할 정도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. 미국은 대만의 안보 환경이 중국에 위협받는다는 명목으로 대당 1,450억 원의 F-16을 판매했습니다. 이에 반해 F-21 전투기는 한국 내부에서 부품 국산화를 통한 단가 하향을 1차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폴란드와 사우디, 아랍에미리트 등 KF-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. 특히 F-16보다 더 비싼 스텔스 전투기
F-35 전투기를 살 수 없지만 믿을 만한 성능의 전투기를 찾는 3세대 국가들에게 KF-21 전투기의 도입 방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. 심지어 미 공군조차 화력 지원기로 한국의 KF-21 전투기의 성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자 미국 최대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 측 사업 방향을 급선회했는데요. 그들의 계획은 차라리 F-16을 판매하는 게 불가능한 국가들을 빠르게 걸러내고 로키드 마틴제 F-35 전투기만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일본과 미 공군, 미 해군 등을 집중 포섭해 수익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. 이 발언은 사실상 로키드 마틴이 한국이 겨냥하고 있는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F-16 전투기 세일즈를 포기하는 발언과 다름없었죠. 로키드 마틴 자신들은 F-16을 개량하면 잘 팔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F-16이 F-35보다 비싸졌고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산 전투기보단 KF-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니 몇몇 국가들을 향한 시장 파이를 포기하고 일본과 미국 내부에 집중하려는 방안이 역력해 보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KF-21 전투기의 경쟁자는 라파엘 전투기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. 또한 영국 공군의 전술인문기 도입 사업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이찰 경쟁 속에서 KF-11 전투기가 몇 번 더 성과를 의미 있는 내준다면 자물쇠를 걸어왔던 키예프의 11일 족쇄를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말 그대로 로키드 마틴이 한국의 기세 늘리는 행세가 되었으며 그 중심의 대표는 KF-21 보라매의 국산 군용기가 있습니다. 국전자광학체계, 전자전체계 등 항공기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이 하나둘 국산화 중이며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공대공 미사일 역시 국산 중장거리 미사일이 개발 중입니다. 레이더부터 미사일과 엔진까지 전투기의 모든 체계를 완전히 국산한 완전 국산부인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이 지금의 KF-21과 비교할 수 없이 상승할 것이 분명한데요. 스텔스기를 보조할 저렴한 타격수단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갖출 건 다 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군이 보유하게 될 122 보라매 가배당 세대의 무이남 KF-21을 운영한다면 우리 군은 120명이 조종사로 480대의 4세대 또는 5세대급 전폭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세계 군사 열강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전투항공기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